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 이지연입니다.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삶의 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병, 아토피 피부염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유발해 피부를 긁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상처가 생깁니다. 반복적인 증상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오늘 건강주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경과를 보입니다. 피부에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연령에 따라 발진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 피부 장벽 기능 이상, 면역체계 이상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흔하지만 성인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접촉성 피부염은 모두 염증성 피부 질환이지만 원인과 증상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전적 요소와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지속적인 가려움과 건조함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비해서 접촉성 피부염은 특정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서 유발되는 급성 염증 반응이고 유발 물질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발진, 따가움, 붉어짐 등의 피부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반면에 접촉성 피부염은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의 건조함과 붉은 발진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증상의 분포가 달라지는데요. 생후 2개월에서 2세 사이의 유아기에서는 주로 얼굴이나 팔다리 편부에 나타나고 소화기부터는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과 같은 접히는 부위에 주로 나타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목이나 얼굴 등에도 나타납니다. 사춘기 이후 여성들에게서는 유두 습진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가려움증이 심해 긁으면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생길 수 있고 만성화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환자 부위에 따라 피부가 건조해지고 습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정 환경이나 스트레스 같은 악화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심해집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져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자체도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지만 아토피 피부염을 방치하면 아토피 행진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는 음식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의 면역 반응은 주로 Th2라는 세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Th2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인터루킨 4, 5, 13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어 면역 반응이 증강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유도되어 염증이 초래됩니다. 또한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되면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외부 자극이 피부에 침투하여 가려움증과 염증이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면역 메커니즘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과 만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가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임상평가를 통해 진단됩니다. 환자의 병력과 가려움과 발진 등 특징적인 패턴을 확인하여 만성적으로 재발하는지도 꼼꼼히 체크하게 됩니다. 다른 피부 질환인지 아토피 피부염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피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원인에 대해 체크하기도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주로 의사의 임상적인 소견과 환자의 병력을 바탕으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증상 완화와 함께 피부 건강 회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습제를 자주 사용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과 가려움증이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면역 조절 크림을 사용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경구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중에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을 유발하는 생활 환경을 피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여야 하고, 상담 후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바르는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잭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는 두필루맙과 트랄루키누맙이라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필루맙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높아진 면역 물질의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로 생후 6개월 이상 환자에게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잭 억제제는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여러 면역 신호 전달을 막아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그중 우파다시티닙과 아브로시티닙은 12세 이상 환자에게, 바리시티닙은 2세 이상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현재 완치가 어렵지만 증상을 관리해서 완화시키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 치료의 목적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계절 변화에 민감한데요.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한데 실내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고, 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땀과 자외선으로 피부가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증가하여 아토피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계절에 맞춰 적절한 보습과 피부 관리가 중요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유지하고, 꽃가루나 애완동물의 털, 비듬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내를 자주 청소하고 가능하면 애완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한 세제나 향료가 포함된 화장품은 피하고 피부에 자극이 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샤워를 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사용하고 20분 이내로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은 괜찮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는 비누 목욕이나 목욕용품 사용은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어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최소 하루에 2번 정도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친 소재의 옷은 피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환자마다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춘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연이었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